코인 왕자입니다. 이더리움 14%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표 시작하기 전부터 움직임이 발생하더니 이렇게 분봉상에서 계속 상승이 되면서 새벽 내내 상승 시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눌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역이 좀 달라졌는데, 자, 보세요. 이제 밑에서부터 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돌파에 대한 기준인데, 여기까지 만들어 줬을 때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이 될 텐데, 오늘 종가가 14% 올라가 줬기 때문에 기존에 못 넘어갔었던 저항 부딪혔는데 이번에 돌파가 된 거예요. 이 그림이 이거하고 결국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더리움이 너무 높아서 못 사서 불안해 하셨던 분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첫 번째 바닥이 있고, 그 다음 저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이 있다고 했을 때 현재 바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공간이 좀 있거든요. 이더가.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1차 자리를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버리고 2차를 공략할 수 있는 공간에 초입 상태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해석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기존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을 때 조정받는 자리였어요. 비트코인 따라서 이더리움도 단기 바닥에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찍고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더리움이 주도를 한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어제 전체 중소형 코인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상태가 발생했고, 이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따라 올라가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한 3에서 4%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더리움하고 갭 차이가 거의 3배에서 4배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는 갔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많이 가지 못했고 거래도 약합니다. 비트는. 그래서 비트도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거는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시 초기 자리로 왔다는 거 여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돌파 후 눌림 자리에서 사자. 즉 이렇게 봐야죠. 돌파 후에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쪽에 흐름을 읽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차 라인이 지금 이제 종료가 됐어요, 사실. 만약에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는 2차 초입에 만들어 놓고 종가 마감이 됐는데 부서진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은 뭐 손절로 잡고 다시 1차 구간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많이 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흐름 이탈됐던 게 과거에 발생이 됐다가 거의 1년 이상 동안 이 저항을 뚫지 못했거든요. 이 공간을. 근데 이번에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2차 초입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고 2차 상단까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조정을 안 받은 상태니까 일봉상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거는 현 위치에서 한 이 정도라도 좀 눌려야 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현 가격에서 적게 밀리면은 뭐 0.6%, 조금 밀린다 그러면 한 1.5%라도 빠지고 나서 진입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결과를 보고 조정을 좀 겪고 나서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더리움은 앞으로 계속 좋게 보자. 왜냐면은 이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절대 따지면 안 되는 게 여기 박스권 자리에서 돌파됐다라는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전체 흐름이 넘어가 준 겁니다. 전체 흐름.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그동안 사실 많이 못 갔잖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서 넘어간 주기를 보게 되면 지금 전환 시세가 여기부터 발생한 거죠. 과거에 이제 21년도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고점 돌파 형태가 월봉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말에 갔을 때, 9월 1일 날 갔을 때 캔들 종가가 다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월 1일 날 갔을 때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번에 돌파 후 눌림 자리에서 매수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진짜 운이 나쁘게 깨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한 24%가 되거든요. 2차 초입 구간에 들어왔는데 1차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24% 정도 돼요. 대신에 이거는 이제 말일로 갈수록 자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탈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2차 구간에 대한 시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매수 포인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조금 눌려줄 때 있죠. 아직 눌리는 게 좀 약하잖아요. 조금 더 눌려줬을 때 진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가 어제 따라가긴 해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더리움이 14% 올라갔고 종가가 3.9%, 그냥 4%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비트는 4%가 올라갔네요. 자, 문제가 뭐냐면 비트는 상승은 되었는데, 상승은 오케이. 그럼 돌파는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커트라인 자리였는데, 사실 이제 비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이제 분봉상에서 전체 돌파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돌파 안착 구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무너졌던 사이클이 있었는데 회복됐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붕괴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며칠 안 됐잖아요. 8월 18일에서 19일 날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은 줬지만 다시 상단을 맞고 밀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수급이 없어요. 이거 지금 수급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평소 거래 수급 정도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그죠? 약하죠, 많이. 거래가 굉장히 약해요. 이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굉장히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분류가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한 가지 괜찮은 거는, 추세가 깨져서 하방 전환이 나타났다, 조정 장세가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여기 여길 깨지 않는 겁니다. 일단 이 박스 하단에 대해서 어제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종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장중에 이탈은 나왔어요. 이탈은 나와서 좀 밀었는데 살짝 눌리더니 다시 반등으로 되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종가를 보니까는 붕괴 없이, 그러면 상승으로 한번 가볼 수 있었는데 맥스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바닥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일단 괜찮고,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좀 조정받았다가 상단 시도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을 상승 쪽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는 거는 이더리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지금 바닥에서 이만큼 1차 올라온 공간만큼, 이 공간만큼 2차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결국에 여기 종점을 찍어야 비트하고 동시 조정이 올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비트는 계속 제한적입니다. 사실 어제 비트가 이제 수급이 얼마나 좀 들어와 줄까,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봤는데 수급이 없습니다. 특히 30분 봉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반등 이후에 그냥 따라가기 식이지 거의 주도 상승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한테는. 즉, 다시 한번 저항을 뚫으려고 하는 어떤 돌파 구조나 돌파 구조에 따른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쉽죠. 네, 이게 이제 근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차트 모양으로 보면 이더리움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돌파 못 했잖아요. 이더리움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도 차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돌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비트하고 지금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미 이더는 돌파가 돼서 올라간 상태에서 눌림자리 때 재매수 공략을 보는 거고, 비트코인은 그냥 천장에 왔는데 돈은 들어와서 계속 땡겨놨는데 못 뚫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 위치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구조상 보면 거의 신고가 갱신을 해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열어놓고,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봐야 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중점으로 시장이 돌아갈 것이 이제 좀 나오겠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알트코인들, 어제 알트코인들 굉장히 잘 갔죠. 오랜만에 10% 코인들하고 5% 이상 터져주는 코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근데
어제 알트코인이 어쨌든 뭐 이더 때문에 올랐든 비트 때문에 올랐든 발표 때문에 올라갔든 이더 아니 알트코인 자체만 보게 되면 이만큼 박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만큼 움직였거든요. 아직 멀었죠. 여기를 꼭 닿아야 된다는 조건은 없거든요. 근데 공간이 적은 것보다 많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더가 올라온 폭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만큼의 알트코인들도 공간 자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단계별로 종가로 부서지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제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손절을 다 하자는 게 아니었고 보면은 이탈 시에 종가로 살려주면 괜찮은데 붕괴시키면 시장이 위험할 거다. 메이저 코인들은 더 심각할 거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깨졌을 때잖아요. 깨지면 깨지면인데 안 깨졌잖아요. 안 깨졌으니까 어떻게? 여기에서는 신규 포인트나 아니면 상승 포인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단타를 치기는 했는데 분봉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이제 이쪽에는 하방을 좀 공략했었거든요. 하방 공략하고 어제 상승으로 아침에 갈아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저점에 내려왔는데 붕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장중에 꼬리가 달아서 위협을 했는데 붕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점 포인트였습니다, 어제가. 그래서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상태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10 몇 프로가 이더리움이 터질진 몰랐어요. 왜냐면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1차 저항에 있었고 바닥에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랑 똑같은 포지션이다. 이더리움은 단기 조정이고 비트코인은 위험한 조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뚫리면서 그냥 올라가 준 겁니다. 이런 이제 케이스가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정리하고 다시 이더리움 눌릴 때 이더리움 공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응의 영역으로 보는 거지,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항상 한 가지 방법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현재는 무너지지 않은 조건으로 시장이 성립되고 있다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